소유는 분명히 봤거든요. 아버지가 은채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한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키와 체격,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입고 나간 그 재킷까지. 소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은채였어요. 자신의 대학교 친구이자 엄마에게 계속 돈을 빌려간 바로 그 은채 말이에요. 설마 이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며칠 후 은채가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아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어 하세요. 두 번째 녹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모, 그분이 저한테 프로포즈 하셨어요.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위자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대요. 소유는 경악했습니다. 은채가 아버지에게서 이혼과 재혼 약속까지 받아낸 거였어요. 세 번째 녹음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나는 분이 소윤이 아빠예요.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곧 이혼할 거예요. 소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채가 엄마에게 직접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이걸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영자는 종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쓰러진 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로부터 직접 진실을 듣고 받은 충격 때문이었던 거죠. 어느 날 여자는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쓰러진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가을 저녁 6시, 박영자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죠.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오늘 아침 통장을 확인했을 때 또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거든요. 또 누가 돈을 빌려간 거야? 중얼거리면서 국자로 간을 맞춰봤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하나둘씩 어려운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딸 소윤의 친구인 은채가 가장 심했어요. 처음엔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죠. 이번엔 또 뭐라고 할까? 영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채에게서 온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이모, 죄송한데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김장을 도와준 대가로 가져갈 반찬을 챙겨주러 온 거였죠. 영자야, 미안해. 바쁜데 이것까지. 뭐려 언니. 김장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야. 영자는 반찬통에 무말랭이와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는 후하게 해주면서 정작 자기 가족과는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선 남편 이성재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것뿐이었어요. 영자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가 요즘 나갈 일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골프를 간다고 하는데 골프채도 새로 샀고 옷도 새로 장만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영자가 불렀지만 성재는 대답도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는 손길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딸 소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소윤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지. 김장 도와준 옆집 언니한테 반찬 좀 나눠주고. 소유는 손을 씻고 와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딸을 위해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새로 떠주었어요. 소윤이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은채가 또 연락했다면서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니? 은채가 제게도 연락했거든요. 이모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겠다고. 엄마, 왜 그런 말 안 하세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겼는데 결국 들켰네요. 괜찮다. 별로 큰 돈도 아니고. 엄마, 은채는 원래 그래요. 대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기로 유명했어요. 왜 그런 애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소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소윤은 고개를 돌려 거실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빠도 외로워 보여요. 영자는 수저를 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 남편 외롭다고 걱정하는 딸은 네가 처음이다. 왜요? 우리 아빠 멋있잖아요. 은근히 인기도 많을걸요? 그 말에 거실에서 성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 걱정 말고 내 결혼이나 해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소유는 입을 다물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영자는 이상했습니다. 성재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소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이 시간에? 남자들끼리 술이나 한잔 하는 거야. 성재는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재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 지금 나가려고 했어. 어디서 만날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영자는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성재가 나간 후 영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딸은 자기 일로 바쁘고 이웃들은 돈만 빌려가려고 하고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유는 잠들었고 성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 준비를 위해 쌀을 씻어두고 반찬통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버텼지만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 안 돼.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영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어요. 소유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엄마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면서 소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밤늦게라도 전화를 받는 편이었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지나다니던 골목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텔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키와 체격,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입고 나간 그 재킷까지. 소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은채였어요. 자신의 대학교 친구이자 엄마에게 계속 돈을 빌려간 바로 그 은채 말이에요. 설마 이럴 리가 없어. 소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버지와 은채는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소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흔들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하게 담겼습니다. 아빠가 은채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채가 엄마에게 돈을 빌려간 것도 아버지가 요즘 자주 나가는 것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소유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오늘 저녁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혹시 엄마가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소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을 달리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엄마는 알고 있을까? 엄마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집 앞에 도착한 소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엄마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엄마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엄마가 부엌에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엄마. 소윤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부엌 입구에서 소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약했어요. 엄마. 소유는 급하게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영자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손을 만져보니 차가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119에 신고해야 해. 소유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엄마를 깨우려고 계속 불렀지만 영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소유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영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소유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네요. 스트레스성 쇼크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소유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은채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집에서 쓰러져 있던 엄마의 모습. 혹시 엄마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건 아닐까?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유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유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흔들려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버지와 은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의사가 나와서 소윤을 불렀습니다. 엄마의 상태를 설명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소윤은 마음을 다잡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소윤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급성 심정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심정지요? 엄마가 심장병이 있었나요? 아니요.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평소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소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혈압이 높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소윤의 머릿속에는 아까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은채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혹시 엄마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을 되찾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으셔서요. 그러시군요. 일단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소유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로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다니. 소유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까 찍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흔들려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버지와 은채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아버지 이성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소윤아, 엄마 어떻게 됐니?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재는 당황한 듯 둘러댔어요. 친구들과 골프 치고 있었어.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와서 못 봤다. 골프요? 밤에요? 아니, 골프 치고 저녁 먹고 술도 좀 마시고 그랬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유는 분명히 봤거든요. 아버지가 은채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상태 어때? 심정지로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래요.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 그건 아빠가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소유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피하듯 중환자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 오후 영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기계 호흡기를 떼는 것도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유는 엄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성재는 집에 가서 씻고 오겠다며 나갔어요. 소유는 혼자가 되자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영자는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괜찮다는 듯이 표현했어요. 소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은채의 소셜미디어를 뒤져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채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어젯밤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모텔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벽지와 조명이 분명히 모텔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소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채가 이렇게 대놓고 올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채의 친구들이 누구랑이야? 남자친구 생겼어? 같은 댓글을 달고 있었거든요. 소유는 스크린샷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채의 다른 게시물들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은채가 올린 사진들을 보니 갑자기 생활이 풍족해진 것 같았어요. 비싼 가방, 명품 액세서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설마 아빠가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소유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은채에게 돈을 주고 은채는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렸던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 성재가 병원에 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소윤의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소윤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뭔 얘기니? 어젯밤에 아빠 봤어요. 성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봤다는 거니? 은채랑 함께 있는 거요. 모텔 앞에서. 성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건,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소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성재는 변명을 하려다가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성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알겠니? 내 엄마와 나 사이가 어떤지. 그게 변명이 돼요?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 성재의 목소리에는 자기 합리화가 묻어났습니다. 소유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이혼하시지 그랬어요? 왜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요? 이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나이 들어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소유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엄마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은채는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건 몇 달 전부터. 몇 달이요? 그럼 은채가 엄마한테 돈 빌린 것도 그때부터인가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소유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은채한테 돈을 줬죠? 그런데도 모자라서 엄마한테까지 손을 뻗은 거고요. 소윤아,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은채가 갑자기 생활이 풍족해진 이유가 뭐예요? 성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추궁에 완전히 꼼짝없이 잡힌 상태였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을까요? 소윤의 질문에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엄마가 최근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혹시 눈치채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닐까요?
이틀 후 소유는 은채를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은채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소윤아, 이모 어떻게 돼? 많이 놀랐지? 은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소윤은 은채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은채야, 너 요즘 생활이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 응? 뭔 소리야? 인스타그램 봤어. 명품 가방도 사고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은채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래. 남자친구. 소유는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 같았어요. 은채야, 나 정말 힘들어. 엄마가 쓰러지고 아빠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왜? 아저씨가 어떻게 됐는데? 은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요즘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거든.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닐까? 소유는 일부러 은채를 떠봤습니다. 은채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곧 웃음을 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저씨가 바람필 나이도 아니고. 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모한테 빌린 돈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은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이미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은채야, 솔직히 말해줘. 너 요즘 만나는 남자가 누구야? 왜 그래?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그냥 궁금해서. 친구잖아.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이 좀 있는 남자야. 돈도 있고 잘해주더라. 나이가 얼마나? 50 정도? 소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 남자 기혼자야? 응. 그런데 집에서 소외받고 있대. 아내랑도 안 좋고. 은채는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소윤이 동조하는 척하니까 경계심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런 남자들이 젊은 여자한테 더 잘해주잖아. 나도 외로웠고, 돈도 많이 줘? 그렇지.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그런데 솔직히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이모한테도 빌린 거야. 소유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은채야, 그런데 그 남자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모르게 조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설령 들켜도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은채의 말에 소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남자 아내가 알게 되면? 그건 그 남자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나한테 먼저 접근한 거니까. 소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채가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카페를 나온 후 소유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아버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어요. 아빠, 이거 들어보세요. 소유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유는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흔들려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소윤아,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재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켜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내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소윤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존경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소윤은 엄마의 병원비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가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송금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은채에게 보낸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져서 최근에는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빌려간 거야? 소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송금 날짜를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은채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했거든요. 소유는 엄마의 휴대폰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은채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채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당해졌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모, 갑자기 병원비가 나와서 급해요. 도와주세요. 이모,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큰일 났어요. 저한테는 이모밖에 없어요. 메시지들을 보면서 소유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은채도 그것을 악용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나중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보낸 거였어요. 은채야, 너 요즘 돈 쓰는 게 이상해. 소윤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자주 빌리는 것 같아. 은채의 답장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이모, 제가 어디서 돈을 쓰든 상관없잖아요. 빌려주기 싫으면 안 빌려주셔도 돼요. 소유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채가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윤이가 너를 좋은 친구라고 믿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나는 괜찮지만 우리 딸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엄마는 끝까지 딸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은채의 정체를 눈치채면서도 소윤이 상처받을까봐 참고 있었던 거예요. 소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채야, 지금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은 좀 바쁜데. 은채야, 너 엄마까지 이용한 거야? 전화 너머로 은채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나 진짜 바빠서 그래. 통장 내역 다 봤어. 500만 원 넘게 빌려간 거 말이야. 은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급한 일? 명품 가방 사고 좋은 곳에서 밥 먹는 게 급한 일이야? 소윤아, 오해하지 마. 나도 내 사정이 있어. 사정? 내가 다 알아. 내가 누구랑 만나는지도 알고 있어. 그 말에 은채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모텔에서 찍은 셀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 은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까요. 소윤아,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내 아빠가 먼저. 우연? 몇 달 동안 우연이었다고? 소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정말 최악이야. 아빠도 아빠지만 넌 정말 인간이 아니야. 소윤아, 진정해. 우리 얘기해보자.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제 끝이야. 소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집에 나와세요. 지금 당장. 소윤아, 왜 그래? 지금 밤인데. 나와요. 안 나오면 병원에서 큰 소리 낼 거예요. 성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소유는 통장 내역과 메시지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은채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준 걸 알고 계셨어요?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은채한테 돈을 줬으니까 은채가 더 필요하면 엄마한테 손을 뻗은 거잖아요. 소윤아, 엄마가 엄마 몰래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뭐 했어요? 그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잖아요. 소유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그 메시지를 들으니 성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은채가 어떤 애인지,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럼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 그날 밤 성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다는 듯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소유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채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윤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죠. 소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와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소윤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게 해서 죄송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어요. 소유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자신이 무력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은채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박영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유는 엄마가 눈을 뜨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딸의 모습을 확인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소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다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소유는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이거로 써주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첫 번째로 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소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충격을 줄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빠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영자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은채는? 소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은채를 물어보다니. 혹시 엄마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은채요? 왜 갑자기 은채를 물어보세요? 영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다 알고 있어. 소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엄마,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자는 천천히 더 긴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걔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널 지키고 싶었어. 소유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 소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영자는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을 썼어요. 괜찮다.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소유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은채와 아버지의 불륜, 은채가 엄마에게 빌려간 돈,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영자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휴대폰 확인해봐. 휴대폰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는 엄마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에는 은채와의 통화 녹음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개나 있었습니다. 소윤이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미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녹음을 들어보니 은채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아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어 하세요. 두 번째 녹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모, 그분이 저한테 프로포즈 하셨어요.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위자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대요. 소유는 경악했습니다. 은채가 아버지에게서 이혼과 재혼 약속까지 받아낸 거였어요. 세 번째 녹음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나는 분이 소윤이 아빠예요.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곧 이혼할 거예요. 소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채가 엄마에게 직접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이걸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영자는 종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쓰러진 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로부터 직접 진실을 듣고 받은 충격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자는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직접 알게 하고 싶었어. 엄마가 말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소유는 엄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채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이제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엄마가 포기한 인생, 내가 끝까지 책임져줘. 소유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감당했던 고통을 이제는 자신이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소유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녹음한 은채의 자백, 모텔에서 찍은 사진, 통장 내역, 그리고 엄마가 녹음해둔 파일들까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소유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당한 모든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소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소유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로 은채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형사는 소윤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녹음 파일과 통장 내역이 명확하네요. 충분히 입건 가능한 사안입니다. 언제쯤 조치가 취해질까요? 일단 피의자 소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죠. 소유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은채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소유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소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재산 손실도 명확하게 입증되네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아직 말씀은 어려우시지만 의식은 또렷하세요. 위임장 작성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소유는 병원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자는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고마워. 이제 마음이 편해. 며칠 후 은채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어요. 소유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네요. 녹음 파일에서 협박성 발언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기소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소유는 은채와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형사를 통해 그녀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은채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성재는 이혼소송 통지서를 받고 소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소윤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는. 아빠 늦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성재는 여러 번 만나자고 했지만 소유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소유는 엄마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영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성재를 마주쳤을 때 소유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성재의 변호사는 불륜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 불적절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윤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모텔 사진, 은채의 자백 녹음,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친구와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정지로 쓰러지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들을 검토한 후 중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성재가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아빠, 이제 남이에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할 말은 없어요. 소윤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엄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법정 밖에서 소유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은채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소유는 은채가 법정에서 항소하겠다고 외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성재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의 70%를 영자가 가져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성재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유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엄마와 함께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엄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소유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자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돌아왔고 걷는 것도 문제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죠.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꼭 신경 쓰세요. 의사의 말에 소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영자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유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재가 떠난 후 혼자 살림을 꾸려왔는데 이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엄마, 혹시 아빠 생각나세요? 글쎄, 미움보다는 허무함이 더 큰 것 같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남이 되는구나 싶어서. 후회되세요?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것 같아.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예전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재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소윤이 미리 정리해뒀거든요. 영자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에 놓인 소파, 식탁, 부엌의 찬장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많이 바뀌었네. 엄마가 편하셨으면 해서 좀 바꿨어요. 소유는 엄마를 위해 집안을 새롭게 꾸며놨습니다. 밝은 색깔의 커튼으로 바꾸고 화분도 몇 개 들여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날 저녁 소유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영자도 옆에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지 왜 내가 다 하니? 엄마는 아직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제 괜찮아. 오히려 뭔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밥상에 앉아서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처럼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안 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너는 어때? 결혼 생각은 없니? 소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워낙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엄마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영자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마운 딸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영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요리 강습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뭘 배우셨어요? 파스타 만드는 법이야. 생각보다 어렵더라. 저녁에 같이 만들어 봐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영자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요리 강습뿐만 아니라 동네 합창단에도 가입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그래, 젊었을 때는 노래를 좀 했었거든. 몰랐어요.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할 기회가 없었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소유는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한편 은채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고 결국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또한 취업도 어려워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재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소유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지나간 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특집 방송이었어요. 엄마도 뭔가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반찬 가게 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한번 알아볼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반찬을 만들고 소윤이 온라인 판매를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손맛이 정말 좋다고 하셔요. 그래, 기분 좋네. 영자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된장국을 끓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웃을 일만 남았어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신 안 쓰러질게. 내 딸 앞에서는 약속하세요. 약속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묵직한 행복이 내려앉았어요.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영자와 소유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을 것 같았거든요.